필요한 법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창업자라면 음식점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처음이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또한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점 창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게 생겼다.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1층은 음식점으로 바꾸고 2층엔 세주고 3층엔 자기랑 나랑 살면 되겠다. 아, 공사도 금방 끝난다 그랬으니까 얼른 간판도 신청해야겠다. 우리 가게 이름 아직 못 정했는데 뭘로 하지? 대박 감자탕 어때? 이름 때문에 장사 잘 될 것 같지 않아? 좋다, 대박! 우리 대박 기운 한번 받아볼까? 네, 지금 이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을 신고 없이 음식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부부 무사히 음식점 창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처음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는데 영업의 종류에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신 것과 같은 감자탕집은 일반 음식점에 해당합니다. 업종을 선택한 후에는 음식점을 할 입지와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건물의 용도가 음식점 영업에 적합한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의 상호를 정해야 하고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등 미리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그중 흔히 부딪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업종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점 창업자는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 자신이 물색한 점포 지역에 선택한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경우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은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물의 종류가 본인이 하려는 음식점 영업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용도에 따라 용도 변경 허가 신청, 용도 변경 신고 혹은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례의 일반 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단독주택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고 신청 등을 통해서 일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음식점은 상호를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호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상호라도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상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호권이란 영업자가 그 영업 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의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 전용권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즉, 상법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에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등기 상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영업신고라고 합니다.
영업신고는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기존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해서 폐쇄 명령을 받은 때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이 서류들을 갖추려면 미리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당이 1층에 있지 않는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신고를 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란 납세 의무를 갖는 사업자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례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신고 없이 음식점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청이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위한 첫 번째 준비사항은 업종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 세부 영업의 종류는 영업 형태에 따라 6가지로 분류됩니다. 음식점이 입지 가능한 지역도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과 일반 음식점은 도시지역과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의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구두 발음으로 문자 기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기호, 도와 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상호 사용에 대해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상호권이라고 하는데요. 상호권자에게는 자신의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상호 사용권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인 상호 전용권이 부여됩니다. 지금 뭐해? 우리 가게 메뉴 좀 생각해 보려고. 아, 근데 이건 뭐야? 음식점 가면 고기 요리 옆에 원산지 표시돼 있잖아. 우린 좀 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전 메뉴에 다 표시하려고. 좀 더 신뢰가 갈 것 같지 않아? 야, 그거 정말 굿 아이디어다. 계속해. 근데 공깃밥에는 왜 안 적어? 밥은 기본 메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다 됐다. 네, 음식점을 운영할 때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부부의 고민처럼 메뉴판의 원산지 표기조차도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이 외에도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당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 유지와 국민 보건 위생의 증진을 위해 식당을 경영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는데요. 그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위의 음식의 판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위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위의 음식이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썩었거나 상했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제조 또는 가공한 것,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이 금지된 것이거나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의 음식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판매할 때에는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의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육류의 경우에는 축산물 판매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 서류를 육류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쌀이나 배추김치의 경우에도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 서류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행정청은 해당 음식점 영업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허가의 취소명령,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이 있습니다. 허가 취소명령은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정지명령은 영업자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소의 폐쇄명령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영업소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하고 신고 대장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면 영업 폐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물을 제거, 삭제하고 그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여 시설물,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합니다. 식당을 하다가 이런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만일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것이라거나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별도의 권익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자가 판매할 수 없는 위해식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물을 뜻하는데요. 위해식품의 예로는 썩었거나 상한 것, 유독물질이 함유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등이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 창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거리에 나가서 음식점 창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궁금한 점 들어봤습니다. 저렇게 보시면은 모원 음식점이라고 걸려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은 선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들한테 음식점 물려줄 때 다시 신고를 해야 되나? 기존에 음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뭐 상호를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종목을 변경을 할 때 그것도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위생 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 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 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위생검사 면제, 융자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주방은 공개되어야 하고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식당의 영업자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에 정해진 모범 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식당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든 주인이 바뀌게 될 때 상업대와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식당을 매매한 때의 양수인, 영업자가 사망해서 상속받은 때의 상속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음식점을 물려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위해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자의 성명, 식당 상호,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작성한 후 영업신고서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상호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음식점 창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창업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변경 허가 대상 업종인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의 경우 영업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비롯한 위탁급식과 제과점 영업자는 신고만 하면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가득한 분들이 많은데요. 작은 실수로 인해서 꿈도 잃고 오히려 큰 좌절을 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